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요즘 스테이블 코인 시장 보면요. 경쟁이 점점 더 복잡해지는 것 같은데 사실 파고들면 질만은 딱 하나로 모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돈은 대체 어디서 돌아다니게 할 건데 맞아요. 네, 미래금융의 결제철도, 이 레일에 누가 까느냐의 싸움인 거죠. 그렇죠. 다들 멋진 기차, 빠른 기차 만들고 싶어 하는데 결국 승부는 누가 철도를 까느냐에 달려있는 거니까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깊게 들여다볼 주제가 바로 폴리곤입니다. 2025년에 다들 속도 경쟁에 막 빠져 있을 때 폴리곤은 조금 다른 길을 걸었거든요. 덜 화려해 보일 수는 있는데 어쩌면 더 중요한 안정성이라는 철도를 까는 데 집중을 했어요. 오늘 저희는 이 철도가 2026년에는 과연 대박이 날지 아니면 그냥 조용한 시골 간이역으로 남을지 그 가능성을 한번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아주 중요한 관전 포인트죠. 2025년에 뭘 했는지를 이해해야 2026 폴리곤의 진짜 그림이 보이거든요. 좋습니다. 그럼 바로 2025년으로 한번 돌아가 보죠. 폴리곤의 2025년, 이걸 한 문장으로 압축한다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실제 돈이 오가는 맵을 위한 지루하지만 완벽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에 모든 걸 걸었다. 아, 지루하지만 완벽한 인프라. 네, 폴리곤 스스로도 계속 결제, 급여, 송금, 정산 이런 아주 현실적인 단어들을 강조했어요. 예쁘고 화려한 것보다는 돈이 막힘없이 흐르는 배관공사에 집중한 한 해였죠. 아, 배관공사라는 표현이 확 와닿네요. 겉으로 보기엔 티가 잘 안 나는데 막상 물이 안 나오면 바로 알아채는 그런 핵심적인 작업 말이죠. 바로 그거죠. 그럼 그 배관공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거였는지 궁금한데요. 기술적인 업그레이드가 되게 많았다고 들었어요. 빌라이, 헤임달, 리오. 이름도 좀 어려운데 이걸 좀 쉽게 풀어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그 이름들에 너무 매몰될 필요는 없고요. 이 업그레이드들을 하나로 묶어서 보면 결제 앱을 만드는 개발자들의 세 가지 악몽을 한 번에 해결해 주려는 시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개발자의 악몽이요? 그거 흥미로운데요? 첫 번째 악몽은 뭔가요? 첫 번째 악몽은 블랙 프라이데이 같은 상황이에요. 갑자기 사용자가 확 몰렸을 때 서버가 터져버리는 거예요. 아, 네네. 이걸 해결하려고 빌라이 하드포크로 처리 속도, TPS를 1000수준까지 끌어올렸습니다. 트래픽이 몰려도 감당할 수 있게 도로를 넓힌 셈이죠. 여기에 EIP7070이라는 기술을 더해서 사용자들이 귀찮은 가스비 신경 안 쓰고 결제할 수 있는 기반도 만들었고요. 아하, 그러니까 사용자가 몰려도 끄떡없는 고속도로를 만들고 톨게이트 비용도 사용자가 직접 안 내게 만들었다. 이거군요. 그럼 두 번째 항목은 뭔가요? 두 번째는 우리가 온라인 쇼핑할 때 결제 버튼 누르고 처리 중이라는 화면만 멍하니 쳐다보는 상황. 아, 답답하죠. 네, 해임달 V2 업그레이드가 바로 이걸 해결했어요. 거래가 완전히 확정돼서 되돌릴 수 없게 되는 시간. 이걸 최종 확정성이라고 하는데 네. 기존에 1분에서 2분 걸리던 걸 5초로 줄여버렸어요. 5초요? 네, 그냥 결제 버튼 누르면 거의 바로 완료가 뜨는 거죠. 이 기다리는 1, 2분이 사라지는 게 사용자 경험에는 어마어마한 차이를 만들거든요. 와, 5초면 사실상 그냥 즉시라고 느껴지겠네요. 자, 그럼 마지막, 가장 끔찍한 악몽은 뭘까요? 바로 결제 완료 메시지를 보고 물건을 보냈는데 갑자기 그 결제가 취소되는 상황입니다. 와, 상상만 해도 끔찍한데요? 그렇죠. 이걸 블록체인 용어로 거래 되돌림, 리오그 리스크라고 하는데요. 10월에 진행된 리오 업그레이드가 이 리스크를 아예 없애버리겠다고 선언했어요. 속도를 5000TPS까지 높인 것도 대단하지만 금융 인프라에서 진짜 제일 중요한 건 신뢰잖아요. 맞아요. 신뢰죠. 일단 처리된 거래는 절대 뒤집히지 않는다는 약속을 기술적으로 보장한 거죠. 와, 정리가 확 되네요. 그러니까 2025년의 기술 업그레이드는 단순히 우리 빠르다, 이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실제 결제 서비스를 만드는 사람들이 겪는 3대 골칫거리. 그러니까 트래픽 폭주, 긴 대기 시간, 거래 취소 위험. 이걸 해결하는 데 집중했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아주 실용적인 문제 해결에 집중한 거죠. 자, 이렇게 단단한 고속도로를 만들었으니까 이제 그 위를 달릴 자동차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바로 두 번째 핵심인 핀테크 파트너십 이야기가 나옵니다. 맞아요. 고속도로가 아무리 좋아도 달리는 차가 없으면 소용이 없죠. 2025년에 폴리곤 위를 달리기 시작한 좀 인상적인 자동차들이 있었나요? 네, 있었죠. 그것도 그냥 자동차가 아니라 수천만 명을 태운 버스들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버스요? 네, 대표적인 게 글로벌 핀테크 앱 레볼루트예요.
6,500만 명이 쓰는 이 앱이 폴리곤 위에서 6억 9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1조 원에 가까운 거래를 처리했어요. 와, 1조 원이요? 규모가 정말 엄청나네요. 근데 이게 그냥 폴리곤을 쓴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건가요? 물론이죠. 중요한 건 어떻게 쓰느냐예요. 레보루트는 앱 안에서 USDC 같은 스테이블 코인을 보내고 결제하는 기능을 그냥 앱의 핵심 상품으로 완전히 집어넣었어요. 아, 우리 폴리곤이랑 협력해요 이런 홍보성 파트너십이 아니라 사용자들의 돈이 실제로 움직이는 기능의 기반 기술로 폴리곤을 채택했다는 거죠. 이건 폴리곤의 안정성과 실용성을 시장이 인정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수많은 사용자를 가진 검증된 서비스가 자신들의 핵심 기능에 폴리곤을 썼다는 것. 혹시 또 다른 사례는 없나요?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거대한 결제 기업 플로터웨이브가 있어요. 플러터웨이브. 네, 이 회사는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한 국가 간 결제 시스템의 기본 철도로 폴리곤을 선택했습니다. 근데 더 흥미로운 건 이들의 로드맵이에요. 2025년에는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먼저 시작하고 2026년에는 일반 소비자들의 해외 송금으로 서비스를 확대하겠다 이렇게 아예 공표를 했어요. 잠깐만요. 플러터웨이브는 아프리카 시장이잖아요. 거기는 금융 인프라가 굉장히 복잡하기로 유명한데 이게 정말 계획대로 될까요? 그냥 좀 장밋빛 전망을 발표한 건 아닐까요?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물론 아프리카 시장은 변수가 많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플로터웨이브 같은 현지 인프라 강자랑 손을 잡은 게 중요한 거예요. 아, 전통적인 금융망이 복잡하고 비싼 곳일수록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한 저렴하고 빠른 송금, 결제 솔루션의 잠재력이 폭발적이거든요. 플로터웨이브의 로드맵은 그냥 희망사항이라기보다는 그들이 시장에서 발견한 가장 현실적인 성장 경로를 구체화한 것에 가깝습니다. 이건 폴리곤에게는 정말 엄청난 기회죠. 위험이 큰 만큼 성공했을 때 얻는 것도 크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기술 파트너십. 그럼 2025년의 마지막 조각은 뭔가요? 바로 결제 경험, UX의 진화입니다. 우리가 넷플릭스나 유튜브 요금 매달 내는 것처럼요. 단발성 결제를 넘어서 구독 경제 모델로 들어가는 거죠. 아, 정기 결제요? 스테이블 코인으로 매번 결제 승인을 해야 한다면 불편해서 아무도 안 쓸 텐데요. 바로 그거죠. 그런데 2025년 10월에 세계적인 결제 기업 스트라이프가 USDC 기반의 구독 결제 기능을 폴리곤과 베이스 체인에서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어요. 스트라이프가요? 네, 아직은 일부에게만 공개된 초기 단계지만 이게 상징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단순한 송금을 넘어서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온 이 거대한 시장에 발을 들여놓기 시작했다는 신호니까요. 정리가 되네요. 2025년 폴리곤은 개발자들의 악몽을 해결해주는 안정적인 기술 기반을 닦고 그 위에서 레볼루트나 플러터웨이브 같은 거대 플레이어들이 달리게 하고 또 스트라이프와 함께 구독이라는 새로운 결제 모델까지 탐색한 한 해였군요. 정말 결제 하나에 모든 걸 쏟아부은 느낌이네요. 네, 그렇게 2025년이라는 씨앗을 뿌렸죠. 그럼 이제부터가 진짜 재밌어지는 부분이에요. 아, 과연 2026년에는 어떤 싹이 트고 어떤 열매가 열릴 것인가? 드디어 2026년이네요. 2025년에 잘 깔아놓은 기반 위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여기가 오늘의 하이라이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2026년은 그래서 그게 실제로 어떻게 되는데? 라는 질문의 답을 보여주는 해가 될 겁니다. 저는 주목할 만한 변화를 4가지 정도로 보고 있어요. 4가지 변화 기대되는데요. 첫 번째는 뭔가요? 웨이브의 로드맵이 가장 대표적인 예죠. 2026년에 이 계획이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폴리곤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뀔 수 있어요. 인식이요? 네, 더 이상 개발자나 기관들이 쓰는 복잡한 기술이 아니라 여러분이 해외에 있는 가족에게 생활비를 보낼 때 쓰는 그런 친숙한 서비스가 되는 거죠. 아, 기관들의 실험실에서 우리 집 안방으로 들어온다는 거군요. 이건 파급력이 차원이 다르겠는데요. 그렇죠. 기술이 대중화되는 가장 확실한 길이 바로 생활 속으로 들어오는 거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 변화는 경쟁의 규칙이 바뀐다는 겁니다. 경쟁의 규칙이요? 네, 지금까지 블록체인 경쟁은 우리 체인 속도가 몇 TPS 나온다. 이런 어떻게 보면 좀 단순한 속도 자랑 대회에 가까웠어요. 맞아요. 맨날 속도 얘기만 했죠. 네, 하지만 2026년부터는 이 패러다임이 바뀔 가능성이 큽니다. 리오 업그레이드가 거래 되돌림 리스크 제거를 전면에 내세운 것처럼 이제 경쟁의 핵심은 신뢰가 될 거예요.
얼마나 빠른가 보다 내 돈이 얼마나 안전한가, 거래가 절대 뒤바뀌지 않는가, 장애가 나도 빨리 복구되는가 같은 이 금융 인프라의 본질적인 가치를 두고 경쟁하게 될 거라는 거죠. 하긴 내 돈이 오가는 시스템인데 빠른 것보다 믿을 수 있는 게 당연히 먼저죠. 속도 자랑은 이제 좀 식상해질까도 된 것 같고요.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세 번째 변화는 뭔가요? 세 번째는 폴리곤의 야심찬 계획인 에그레이어 전략이 진짜 시험대에 오르는 해라는 점이에요. 에그레이어. 말이 좀 어려운데요. 이게 대체 뭔가요? 이걸 좀 쉽게 시각적으로 그려볼 수 있을까요? 그럼요.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여러 은행의 계좌를 가지고 있어요. A은행, B은행, C은행이에요. 네. 지금은 A은행에서 B은행으로 돈을 옮기려면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에그리에이어는 마치 이 모든 은행 계좌를 하나의 앱에서 보여주면서 여러분이 A에서 C로 돈을 보낼 때 중간 과정을 전혀 신경 쓸 필요 없이 즉시 이체되는 것과 같아요. 와우.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냥 내 지갑 하나만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폴리곤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블록체인들을 하나로 묶어서 그 경계를 사용자에게 보이지 않게 만드는 기술입니다. 와, 그게 가능하다면 정말 편리하겠네요. 체인들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조차 모르게 만든다는 거군요.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2026년의 관전 포인트는 과연 그게 정말로 매끄럽게 작동하는가? 바로 이 질문이에요. 이 질문에 그렇다고 답할 수 있다면 폴리곤은 더 이상 하나의 체인이 아니라 수많은 블록체인을 아우르는 거대한 결제정산소 같은 존재로 격상될 수 있습니다. 스케일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폴리곤의 미래가 걸린 큰 그림이군요.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변화가 남았네요. 네 번째는 바로 선택과 집중입니다. GK EVM 프로젝트를 종료하기로 한 결정이죠. 아, 잠깐만요. GK EVM이요? 네, 맞습니다. 아니, 그건 한동안 폴리곤의 거의 뭐 차세대 핵심 기술처럼 엄청나게 홍보했던 거 아닌가요? 근데 그걸 종료한다고요? 외부에서 보기엔 이건 전략적 선택이라기보다 그냥 프로젝트가 실패해서 송절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날카로운 지적이세요. 실제로 그렇게 보는 시각도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걸 좀 다르게 해석해요. 폴리곤이 지난 몇 년간 정말 많은 걸 시도했어요. 그러다 보니 에너지가 분산된 측면이 있었죠. GK EVM을 정리하겠다는 발표는 시장에 아주 명확한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모든 걸 다 잘하려고 하지 않겠다. 우리가 가장 잘하는 것, 즉 안정적인 포스 체인을 기반으로 한 결제 인프라와 여러 체인을 묶는 에그레이어에 모든 자원을 쏟아붓겠다는 선언인 셈이죠. 아, 흩어져 있던 힘을 가장 자신 있는 한 곳에 모으겠다. 이런 의미군요. 어떻게 보면 더 무서운 전략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2026년은 폴리곤이 스스로 정의한 결제 레일이라는 정체성을 더욱 날카롭게 벼려나가는 해가 될 겁니다. 와, B2C로의 확장, 경생 패러다임의 전환, 에글레어의 시험대, 그리고 선택과 집중까지. 2020년 폴리곤의 향방을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네 가지 포인트를 정말 명확하게 짚어주셨네요.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가 오갔는데 마지막으로 이 모든 논의의 핵심을 다시 한번 요약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2025년 폴리곤은 기술 증명의 해였습니다. 결제에 필요한 핵심 기술들을 실제 메인넷에 안정적으로 적용하면서 자신들이 튼튼한 인프라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죠. 네. 그리고 2026년은 시장 증명의 해가 될 겁니다. 그 튼튼한 인프라 위에서 레볼루트, 플러터 웨이브, 스트라이프 같은 파트너들이 얼마나 더 큰 규모의 실제 돈을 움직이게 만드느냐, 즉 시장이 그 가치를 인정해 주느냐가 진짜 승부처가 될 거예요. 기술 증명에서 시장 증명으로. 정말 명쾌한 정리네요. 저희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은 단순히 가격의 등락이 아니라 다가오는 시대에 누가 실질적인 결제 철도를 장악하는지 그 큰 그림을 함께 그려나가는 시간입니다. 오늘 폴리곤에 대한 분석이 여러분의 시야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네, 폴리곤의 이 지루하지만 확실한 전략이 과연 통할지 계속 지켜보시면 미래 금융의 지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분명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 흥미로운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